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는 3월 달에 실시되기로 되어 있었죠. 2020년도 국가직 구급공무원 화학공학 일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일찍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 시기가 이제 연기가 돼서 7월 달에 7월 11일 날 시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화학공학 일반 국가직하고 지방직을 좀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직하고 거의 뭐 난이도는 비슷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았느냐, 뭐 요런 생각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화학공학 일반은 지방직보다 좀 쉬웠는데, 이 문제는 공업화학이죠. 공업화학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업화학은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1번부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질 A와 B로 구성된 이상용해에서 B에 대한 A의 상대 휘발도는 해가지고 여기서 물어봤죠. 자, 그러면 B에 대한 A의 상대 휘발도 알파 A, B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알파 A, B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A의 기상몰 분율을 액상몰 분율로 나눠주고, B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값은 뭐하고 똑같아요? 바로 얘네들 온도에서의 증기압 B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의 증기압이 얼마냐면 5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25kPa를 했으니까 이가 얼마 나옵니까? 2.5가 나오게 되겠죠? 상대 휘발도. 쉬운 문제였어요, 되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력학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연력학 강의할 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즉 이상기체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고, 이 값은 누구의 함수이다? 절대 온도만의 함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라고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볼츠만 상수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했느냐? 즉 이상기체에 대한 가정, 즉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가 돼? 그게 전부 이상기체의 가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무시하면은 이상기체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상기체는 뭘 무시하냐면은 얘네들의 부피가 너무 작아서 부피를 무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뭐가 된다? 분자간 인력과 뭐가 된다? 반발력을 무시하면 이상기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간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했으니까 얘네들은 끓는 온도가 있어 없어? 없죠. 끓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네들은 액화시킬 수 있다 없다? 액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상기체 이거 외에도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그럼 분자간 인력과 반발력 없으니까 얘네들 충돌할 때 무슨 충돌하겠어?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겠죠. 자, 완전 탄성 충돌, 이거는 뭐가 돼?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죠. 반발계수 1인 충돌.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인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분자간 충돌도 되고, 분자와 용기 벽과의 충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전부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를 가지고 여기서 힘을 얻어냈고, 이 힘을 이걸로 나누어서 압력에 대한 걸 얻어냈고, 이 압력에 해당하는 걸 PV는 NRT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식을 유도를 해냈었죠, 그때.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 기체 부피 무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간 인력 반발력 무시한다. 분자간 인력 반발력 무시했으니까 뭐가 안 된다? 액화가 되지 않는다.
얘네들 완전 탄성 충돌한다. 이걸 통해서 얻어낸 게 바로 요 식인데 이상기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누구만의 함수이다. 절대 온도만의 함수이다. 그럼 다 끝났죠. 그쵸? 자, 여기서 1번 기체 분자 간 에너지 교환이 없다. 에너지 교환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온도 변화 없어야 되죠. 그건 아니죠. 온도 변화에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1번에서 바로 틀린 게 나왔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2번 한번 봅시다. 기체 분자는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다. 뭐야? 부피 무시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기체 분자 간 인력이 없으므로 분자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쵸? 다음에 네 번째, 기체 분자 간 충돌 및 분자와 용기벽과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기체의 액체에 대한 용해도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보게 되면은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번이 있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쵸. 2번, 3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공업화학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기본적인 화학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나는 화학공학 일반하고 공업화학을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업화학도 그렇고 화학공학 일반도 그렇고 일반 화학에 나와 있는 화학의 내용이 시험 문제로 심심치 않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학 있죠, 화학. 그러니까 화학 내용이 나오면 그 화학을 따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화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화학책을 뒤져서 좀 살펴보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기체에 대한 액체의 용해도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거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헨리의 법칙이잖아, 헨리의 법칙.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봅시다. 용해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용해도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자,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 온도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 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얼마에 100g에 녹는 뭐가 된다? 100g에 최대한 녹는 뭘로? 용질의 g수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최대한 녹는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야? 포화되었다. 즉 포화용액이라는 얘기죠. 포화용액.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건 어떤 온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돼. 꼭 질량이 100g이 아니어도 돼. 용매 뭐가 돼? 용매의 질량으로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용매의 질량. 그리고 여기에 녹는 뭐가 된다? 용질의 뭐가 된다? 요 g수죠. 만약에 몰 용해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것만 몰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용해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제의 기억에서 나온 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뭐가 된다? 몰수,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몰농도였죠, 몰농도. 몰 퍼 리터. 따라서 어떻게 돼? 기억은 틀린 말이죠. 다음에, 헨리의 법칙은 용해도가 매우 높은 물질의 증기압과 몰 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 알고 있어야 될 게,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헨리의 법칙은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은, 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용해도가 작은 요 기체들 있죠.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 용해도가 매우 작은 기체다라는 얘기는 물에다가 만약에 녹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무극성 기체들이죠. 누구? CO2, H2, N2, O2 요런 놈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돼? 이게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용해도가 매우 큰 놈들 HCl이나 NH3나 SO2 얘네들은 어떻게 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잘 녹아서 헨리 상수값이 안 맞아요.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이 극성 기체, 물에 잘 녹는 극성 기체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은은 어떻게 돼? 용해도가 매우 높은 물질? 아니죠. 용해도가 매우 작은 물질에 적용하는 거죠. 다음에 디귿.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뭐가 된다? 일정할 때,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바로 기체의 용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발열이고 고체의 용해 과정은 흡열이에요. 흡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기체의 용해도는 발열이고 고체의 용해도는 흡열이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용해도가 상승하는 걸로 나오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돼? 온도가 상승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용해도가. 이게 그러면 여기 이거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저기 탄산음료 보면 알아요. 탄산음료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시원하게 유지해? 차갑게 유지하죠? 왜 그래? 여기에 보게 되면 콜라 같은 거 보게 되면 여기에 빈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용해되지 않고 일로 나와버리니까 기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콜라 같은 거 따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던 놈들이 어떻게 돼?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는 거, 요런 거 볼 수 있죠. 자, 다음에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바로 이게 뭐가 돼? 이게 헨리의 법칙이죠. 헨리의 법칙. 즉 온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할 때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헨리의 법칙. 어디에 적용돼? 물에 잘 녹지 않는 무극성 기체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뉴턴의 점도 법칙을 따르는 뉴턴 유체로 가정할 수 없는 것은, 뉴턴 유체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점성 법칙을 따르는 거죠. 즉 뭐가 돼? 타우 뮤 du 뭐가 돼? dy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유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뉴턴 유체라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하고 액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대부분의 기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4번에 고분자 용액이라고 나왔죠. 고분자 용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뭐 비스코 일레스틱이다. 그래서 이 점탄성 유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단력을 제거하면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됐다가 전단력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 원래 상태로 다 돌아오진 못하죠. 얘네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요거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분배계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분배계수는 여러분들 증류책 어디를, 그 화학공에서 증류 어디를 보든 간에 요 분배계수라고 하는 거는 증류하고 추출해서 어떻게 돼요? 요거 항상 나오죠? 요 분배계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 분배계수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분배계수 어떻게 된다? 분배계수 정의는 기상의 몰분율에서 뭐가 돼? 몰분율을 X장의 몰분율로 나눠주면 이게 분배계수죠. 요거 분배계수. 자, 그러면 등몰의 A와 B 혼합물 100몰을 플래시 증류한다 그랬죠. 플래시 증류. 기획으로 분리하고 있다. A와 B의 K인자 분배계수의 값이 각각 1.5와 0.6대. 그러면 분배계수라고 하는 저 정의만 알면은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증류장치에 자, 원액이 공급되는데 어떻게 돼? 자, 100몰인데 A가 50몰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돼? 50몰. 등몰로 들어간다며. 등몰로.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액이 빠져나와요. 증기하고 액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장치를 나가는 뭐가 된다? 여기서 액체의 양과 여기에서 뭐가 된다? B의 몰분율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를 물어봤네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D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D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자, A의 분배계수가 자, YA 뭐가 돼?
XA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5래매.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은 YA는 1.5 XA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 B의 분배 개수를 보니까 YB의 뭐가 돼? XB인데, 잘 보니까 뭐가 돼? 이성분계죠, 이성분계. 이성분계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1-YA, 1-XA. 이 값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얼마가 돼? 0.6이네. 0.6.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YA가 얼마? 1.5 X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1-XA분의 1-1.5 XA는 얼마? 0.6. 넘어가서 곱해주면 0.6 마이너스 0.6 XA는 1 빼기 1.5 XA가 될 거고, 넘기면 0.9 XA는 얼마가 된다? 0.4가 되고, 따라서 XA는 얼마 나옵니까? 9분의 4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거 구하라며, 여기서 얘의 몰분율 구하라며. 그러면 XB라고 하는 놈은 1 빼기 뭐가 된다? 1 빼기 XA니까 1 빼기 얼마? 9분의 4 하게 되면 XB라고 하는 것은 얼마? 9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9분의 5. 따라서 XB는, 자, XA는 9분의 4, XB는 뭐가 된다? 9분의 5가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자, YA는 어떻게 주어지냐? 1.5 곱하기 뭐가 돼? XA니까 9분의 4 해주면 9분의 6이고, 얼마 나옵니까? 이게 3분의 2 나오고, 그 다음에 YB라고 하는 놈은 1 빼기 뭐가 돼? YA니까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 그러면은 우리는 기상과 액상에서의 뭐가 돼? 몰분율을 다 구해냈네. 그쵸?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액량을 구하기 위해서 물질수지 간단하게 세우면 되죠. 자, 물질수지 보게 되면 F는 뭐가 된다? D 플러스 L이니까 100은 어떻게 된다? D 더하기 L이고, L은 어떻게 돼? 100 마이너스 D 나오게 되겠죠? 혹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해도 돼요. 바로 D는 100 마이너스 L 해가지고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 F 곱하기 0.5는 D 곱하기 뭐가 돼? YA니까 얼마가 돼?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 한 다음에 뭐가 돼? 여기다가 L인데 L 대신에 요거 얼마? 100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요 값은 얼마가 돼? 100이 되니까 결국 50은 3분의 2D 더하기 뭐가 된다? 9분의 400 마이너스 뭐가 된다? 9분의 4D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거 9분의 6이고 9분의 4니까 9분의 뭐가 돼? 2D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넘어가서 빼니까 9분의 450에서 9분의 뭐가 된다? 400을 빼주니까 얼마가 돼? 9분의 50이 나오겠죠. 따라서 D는 얼마? 25고 결국 L은 얼마가 된다? 7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자, 다음에 문제 6번 보게 되면 반응공학에서, 자, 반응공학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자, 회분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자, PFR이 있고 뭐가 있어요? CSTR 요렇게 있죠. 회분식하고 PFR은 어떻게 된다? 속도식이 같다라 그래서, 자, 1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진다? KT는 마이너스 LN에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XA가 되고, 이 경우에는 뭐만 바뀌면 돼? 얘가 공간 시간이 뭐가 된다? 요거 타우로 바뀌면은 끝나죠. 얘네들, 그쵸? 타우로 바뀌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자, KT는 어떻게 된다? 1-XA분의 XA 이렇게 주어지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진다? KCA0T는 1-XA분의 뭐가 된다? X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똑같이 KCA0 뭐가 돼? 타우죠, 타우. 타우는 1-XA의 제곱에 XA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회분식 2차 반응이라 그랬잖아. 회분식 2차 반응이니까 뭐 쓰면 되는 거야?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값 다 주어져 있어. 뭐라고 주어지냐면 K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K 값이 0. K 값이 1.0이라 그랬죠.
1.0 리터 퍼 몰 세크이고, 그 다음에 초기 농도 CA0가 얼마냐면 0.1 몰 퍼 리터고, 그 다음에 요 시간 T가 얼마냐면 10초라 그랬어. 그럼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1 곱하기 0.1 곱하기 10은 1 빼기 XA분의 뭐가 된다. 여기서 XA니까 이 값이 얼마? 1. 그쵸? 그러면 1 빼기 XA는 X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즉 0.5가 되더라. 그쵸? 나왔죠? 자, 다음.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자,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C, 그 다음에 A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을 줬네요.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얘네들은 뭐냐면, shear thickening, 혹은 shear rate thickening이라고 그러죠. 자, 뭡니까? 이거 shear rate thickening. 전단율, 뭐가 된다? 농후성이다. 그러면 전단율 농후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유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딜레이턴트 유체죠. 턴트 유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냐면 팽창성 유체다. 유체. 요렇게 얘기해. 그러면 얘하고 반대의 거동을 보이는 놈들, 즉 뭐냐면 shear rate 뭐라 그래? 뭐 사이닝 혹은 뭐 티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냐면 전단율 뭐가 된다? 희석성이라고 얘기하죠. 전단율 희석. 유사 가속성 유체. 즉 뭐냐면 슈도 플라스틱 플루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볼 수 있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요거 외우는 법 알려줬죠. 어떻게? BPND 외워라. 즉 빙햄, 슈더 플라스틱, 뉴턴, 딜레이턴트 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초기에는 이렇게 오목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거의 직선이 되고, 얘네들은 볼록하다가 나중에 거의 직선이 되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은, 전단력이 점성이 크면, 점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전단 능력도 어떻게 된다?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값을 몰라도,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왜? 관벽에서, 전단력고 관벽에서 최대가 되고 관 중심에서 최소가 되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어디야? 전단 능력이 제일 작은 게 B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A가 크냐, 누가 C가 크냐인데, 이 값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속도 길이가 작은 걸로 봐서 여기에서 뭐가 된다? 점도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단율 농후성이라 그래서, 그럼 제일 큰 데가 어디야? C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낯설어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맥케이브 책이죠. 맥카베 책이라고도 하고 맥케이브 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맥카베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요 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자, 다음에 화학 공정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비용을 크게. 자, 요거는 우리가 언제 봤었죠? 요거 자본 비용과 운전 비용. 요거 그렇죠. 지방직에 그대로 나왔었죠. 지방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이 기출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 나오긴 나와요.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꽤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조금 다르기만 하지 내용은 거의 중복이다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6월 달에 본 지방직 시험 문제를 어떻게 돼? 우리가 철저하게 학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국가직에서 틀리지 않고 바로 맞출 수 있는, 정말 쉽게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나오죠. 자, 자본 비용은 뭐가 되냐면,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공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죠. 초기 투자 비용. 즉 뭐냐면 공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이거? 뭐 플랜트라든지 혹은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 초기 투자 비용이고, 운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운전 비용.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비용이죠. 즉 뭐냐면은 뭐 원료의 이송이라든지, 그쵸? 뭐 원료의 이송, 그 다음에 가열, 냉각 등 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비용들이 다 뭐가 돼? 운전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본 비용은 공장을 만드는 데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본 비용에는 열교환기, 반응기, 컴퓨터 등을 사거나 만드는 비용 당연하죠. 초기 투자 비용이니까. 운전 비용에는 원료, 유체 이송, 가열, 냉각 등에 관계된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운전 비용의 경우 주로 공정운전의 초기 단계에선 자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운전 비용, 즉 공장이 어떻게 돼?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운전 비용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 뉴턴 유체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액체죠. 액체의 온도에 따른 점도, 온도에 따른 점도에 대한 근사식이 하나 있었죠. 자, 이 근사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 ln 뮤는 A 더하기 어떻게 된다? T분의 B라는 근사식이 하나 있었죠. A하고 B는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 값은 어떻게 돼? 이 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비례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점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액체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점도가 감소하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 이런 거 보면은 볼 수 있죠. 낮은 온도에서는 걸쭉하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찌개라든지 뭐 기름이 많이 들어간 뭐 곰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냉장고에 보관할 때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굳어져 있다가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팔팔 끓으면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이게 걸쭉한 놈에서 뭘로 바뀌어? 걸쭉한 놈에서 잘 흐르는 놈으로 국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도가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다음에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증가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 기체의 점도인데, 자, 요 기체의 점도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식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식이라는 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000267 자, 곱하기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에 MT, 그러니까 루트 뭐가 된다? MT.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시그마는 뭐냐면 분자지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뭐가 된다? 분자량이게 되겠죠. 분자량. 그 다음에 요 T는 뭐가 되냐면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점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해 버리더라 하는 거. 요거는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근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사식. 근사식은 우리가 그 비교하는 건데 0도씨에서 점도하고 요거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273분의 뭐가 된다? t에 n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상수인데 일반적으로 뭐 공기 같은 경우에는 n은 공기는 0.655,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경우는 0.9 정도 나와요. 얘네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체의 그 점도도 같이 증가하더라 하는 거.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봅시다. 요거 이제 단위 변환 그 내용인데, 단위에 관한 내용인데, 뭐냐면 1mPa 세컨드죠. 1mPa 세컨드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3승 뭐가 돼? 파스칼 세컨드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파스칼로 정의했어? 뉴턴 퍼 제곱미터로 정의했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 어떻게 돼? 뉴턴 퍼 제곱미터 곱하기 뭐가 된다? 세크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뉴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돼?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놓고, 자, 이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메타 제곱 곱하기 뭐가 돼? 세컨드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하고 얘 없어지고 얘하고 어떻게 돼? 얘가 없어지죠. 그럼 남는 단위는 뭐만 남느냐 하면은 킬로그램 뭐가 된다? 메타 세크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죠. 얘들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아즈라고 하는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포아즈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단위가 그램 퍼 센티메타 세크로 주어지죠.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돼? 바꿔줘야 돼. 뭘로? 이걸로.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인데 뭘로? 그램으로 바꿔주려니까 킬로그램 밑으로 가고 그램, 그 다음에 여기서 메타 위로 가고 센티메타 아래로 가면 되죠. 관계는 1kg은 1000이고 1m는 뭐가 돼? 100cm니까 계산해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램 퍼 뭐가 된다? 센티메타 퍼 세크, 센티메타 세크 결국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2승 뭐가 된다? 포아즈. 요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 포아즈니까 결국 뭐와 같다? 1cm 포아즈와 같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리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점도가 증가할수록 전달 능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쵸? 뉴턴 유체라고 했으니까 뉴턴 유체는 점성 법칙을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요 전단 변형률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쵸? 당연한 얘기죠. 점도가 증가하면 전단 능력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리얼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저기죠. 꽤 오래간만에 이제 나오는 문제죠. 이제 단열 변화, 즉 연력학에서 각 공정에서의 그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얘들은. 자, 먼저 보게 되면 다층기에서 이상기체 일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크게 과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자, 등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열 나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 상태를 P1, V1,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P2, V2, T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등온이니까 등온 과정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T1하고 T2하고 어떻게 돼? 같은 거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온이니까 연력학 제1법칙 Q-W에서 누구?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는 0이 된다. 그쵸?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Q는 어떻게 된다?
W이고 W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 P, dV로 주어지죠. 자, 이상기체니까 P는 어떻게 된다? V분의 RT, 즉 1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W는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미소변화라고 해가지고 미소변화 요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DU는 뭐가 된다? DQ-DW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DQ는 DW와 같고 나중에 적분해주면 되죠. 적분해주면은 PDV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V1부터 V2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V1부터 V2까지 어떻게 주어진다? V분의 RT의 DV니까 요거 RT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자연 로그 V의 V1부터 V2까지죠. 그럼 어떻게 주어져요? RT 자연 로그의 V1분의 V2가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바꿔봅시다. 뭘로 바꾸냐면 자, 등원이니까 반드시 등원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죠. 보일의 법칙. 그러면 여기에서 V1 넘기면 V1분의 V2는 뭐다? P2분의 P1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하고도 같다? RT 자연 로그에 뭐가 같다? P2분의 P1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디귿하고 리을이 둘 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초기 상태를 이렇게 놨잖아. 우리랑 똑같이 놨잖아. 똑같이 놓고서 해봤더니 어떻게 돼? 얘하고 완투 첨자가 어떻게 돼? 뒤바뀌어 버렸죠. 이거는 틀렸다. 그러면 자, 이제 단열 한번 봅시다. 단열 과정. 단열. 자, 단열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요거는 저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델타 U 혹은 DU DU라고 써도 되고 델타 U라고 써도 되고 여기에서 뭐가 0이다? 이게 0이죠.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주어져? 마이너스 PDV로 주어지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뭐가 돼? CV의 DT로 주어지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PDV인데 P라고 하는 놈은 뭐와 같다? V분의 RT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기체에서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돼? 자, 요 관계할 수 있죠. 양변을 뭘로 나눠줘? CV로 나눠줘. 그러면 1 더하기 뭐가 된다? CV분의 R이 되고 여기서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감마라고 쓰고 BRB라고 불렀죠. BRB.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CV분의 R은 어떻게 주어져? BRB 빼기 1로 주어지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변을 CV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DT는 여기서 DT DT가 아니라 T를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T분의 DT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마이너스 CV분의 R 해놓고 V분의 뭐가 된다? DV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CV분의 R이 뭐라 그랬어? CV분의 R이 감마 마이너스 1이라며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 어떻게 주어진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의 V분의 DV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죠.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서 맞는 건 1번이죠. 1번. 자, 단열 공정에서 어떻게 주어진다? CPDT가 아니라 뭐가 된다? 이 값이 CVDT가 같은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11번. 요거는 기본적인 물리학의 내용이죠. 기본적인 물리학의 내용.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피스톤에 연결된 스프링 상수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피스톤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돼? 용수철 돼 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용수철 돼 있는데 이 용수철 스프링 상수가 얼마냐면은 50 해놓고 뉴턴 퍼 센티미터래. 즉, 얘 1cm 늘리는데 힘이 얼마 필요하다? 50뉴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여기서
자, 어떤 탱크에 피스톤을 연결을 했더니,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5cm 늘어났대, 5cm. 5cm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 탱크의 게이지 압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해서 물어봤죠. 게이지 압력이니까, 우리가 대기압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 원래, 압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절대압이기 때문에,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뭘 하냐면은 게이지 압력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때 F는 어떻게 주어지냐? 원래 KX인데 크기만 구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왜? 항상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여기서 우리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50N per cm 곱하기 몇 cm 늘어났대? 5cm. 따라서 작용하는 힘은 얼마다? 250N이다. 자, 근데 이게 압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주어져? A분의 F죠. 얼마? 100제곱cm래. 100제곱cm인데 여기서 단위를 뭘로 구하래? 킬로파스칼로 구하래. 그러면 킬로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은 메타제곱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100제곱cm를 뭘로 바꿔줘야 돼? 요거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센티미터에다가 미터 해놓고 1, 100 제곱 해주면 끝나죠. 그러면 얼마 나와? 만분의 10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1 제곱미터가 되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100분의 1 제곱미터에다가 250N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면 25,000N per 뭐가 돼? 제곱미터고 이거는 25,000 파스칼이 될 거고 킬로파스칼로 바꾸라 했으니까 얼마? 25 킬로파스칼로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고체 분쇄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분쇄의 기본 원리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네 가지 있죠. 여기 뭐야 압축마절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압축이 있고 충격이 있고 마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커팅 절단이 있죠. 네 가지. 자, 분쇄 기본 원리가 뭐가 돼? 압축, 마멸, 충격, 절단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4번 용해죠. 용해. 이건 분쇄가 아니죠. 얘들은. 자,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12번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나오는 문제들은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웨이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100kg을 20웨이트%의 수분이 되도록 건조할 때 수분의 증발은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그 양론 문제에서 아마 참 징글징글하게 풀어봤을 거야 아마. 요거는 뭐냐면 건조한 뭐 그 각자 나름대로 푸는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가장 원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자 100kg 뭐가 돼? 100kg이 들어가는데 80%의 수분이라 그랬으니까 H2O가 얼마가 돼? 80kg 들어있고 고형 물질이 얼마? 20kg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거쳐서 여기서 어떻게 돼? 물이 증발돼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 고형 성분 20kg은 어떻게 돼? 그대로 있는 거죠. 남은 물의 양을 Xkg이라고 한다면 자 X 더하기 20분의 X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값이 얼마? 20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X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X 구해보면은 자 5kg이 나와요. 5kg. 그러면 애초에 얼마 갖고 있어서 80 갖고 있었는데 5가 남아있으니까 이쪽으로 증발되는 H는 얼마? 물은 75kg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식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 자 여기서 증발량은 F에다가 뭐 해주면 돼? 1 빼기 A분의 B 해주면은 됐었죠. A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물의 함량, B는 나중에 갖고 있는 물의 함량, 원료의 양. 그러면
100 곱하기 1 빼기 뭐가 돼? 4분의 1 해주면 되죠. 왜냐면 80분의 20이니까.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75kg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 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풀면 돼. 한 방에 풀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시간 차이는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는다. 크게 차이 안 난다.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복사열 전달. 자, 복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열 흐름 방식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전도, 대류,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저온에서는 전도 혹은 대류가 우세하고 고온에서는 뭐가 돼? 복사에 의한 열 흐름이 더 우세하죠. 얘들. 뭐 그렇다고 해서 낮은 온도에서 복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 방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여기서 같은 온도에서 흑체가 방사한 에너지에 대한 실제 표면에서 방사한 에너지의 비율.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복사능, 방사능, 방사율 해가지고 어떻게 돼? 요렇게 해서 흑체의 뭐가 돼? 에너지. 얘가 방출한 에너지. 요렇게 정의가 되죠. 열복사의 파장 범위는 어떻게 된다? 100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파장 영역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잘못된 말이죠. 요거는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어디까지? 수천 밀리미터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복사는 어떻게 돼? 굉장히 고온에서 일어나죠. 그 고온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파장이 길다, 짧다.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요보다 그 수 마이크로미터서부터 어디까지? 100mm 이상까지 넓은 파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흑체는 표면에 입사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며 가장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흑체 정의죠. 흑체 블랙바디의 정의는 뭐냐?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전부 다 흡수하는. 그냥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상적인 물체죠. 얘네들은. 자, 다음에 두 물체 간의 복사 열 전달량은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각 물체에 어떻게 된다? 그 절대 온도에도 비례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요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정 고체층. 요거 침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단위 조작 책 있죠? 메카베 책. 메카베 책의 추출 보게 되면 거기 첫 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첫 페이지에 고정 고체층에 대한 침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체를 지지하고 용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탱크 밑바닥에 어떻게 돼? 다공판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다공판 요렇게 설치해 놓는 거야. 요렇게. 다공판 설치해가지고 고체를 탱크 속에다가 채우고 용매를 어떻게 돼? 이 위에다가 분무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얘네들 마트름 향유 조작이 일어난다고. 향유 조작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2번 일반적으로 마트름 조작을 한다. 맞는 얘기죠. 향유 조작하는 거. 자, 요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면 추출 장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일련의 탱크, 요렇게 탱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요런 걸 추출 장치열이라 그래. 자, 고체는 추출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 탱크 내에 고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휘발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휘발성 용매를 사용할 때는 이 휘발성이니까 증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장연한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부피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압력을 가해서 가압하에서 작용을 해. 대신에 얘가 불투과성이면은 이거 작업이 안 되죠,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불투과성 고체인 경우에는 이 방법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볼 텐데, 아마 이 부분 보면서 17번을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유체역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학생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다 줬어. 뭐냐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H1인데 요거 H1인데 얼마라 그러냐면 10m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 값 H2가 얼마냐면 1m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A의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밀도가 있는데 B의 밀도가 지금 A의 몇 배라 그랬냐면은 20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같은 여기 유체가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냥 루트 2GH를 쓰면 되죠. 루트 2GH 쓰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누르는 힘이 다르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누르는 힘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끝난다? 아, 그러면 얘가 채워져 있다고 전부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도대체 몇 미터까지 요거를 B로 환산하면은 몇 미터가 나오겠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 끝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해당되는 높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A의 깊이로 생기는 압력에 상당하는 B의 깊이 뭐 해주면 돼? 로 A, GH 여기서 H1은 로 B에 뭐가 된다? G의 H2 왜? 대기압으로 같으니까 압력은 여기서 그쵸? 위에 작용하는 거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이거를 여기서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20A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 20 로 A에 뭐가 돼? G에 H2로 바꿔주면 얘하고 얘 없어져 버리고 이거하고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H2는 뭐가 되는 거야? 20분의 1, 저 H 다시라고 해야 되겠네. H2 여기 있으니까. H 다시라고 한 다음에 20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H1이죠. 자, 이제 그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 B가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1m 채워져 있다. 얘를 로 B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 거야? 0.5m만큼만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 B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B에 해당하는 B의 상당 깊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은 뭐냐면 B라고 하는 놈이 얼마? 1.5m 채워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V 뭐 쓸 수 있어? 2GH 쓸 수 있죠. 루트 2 곱하기 문제에서 10으로 쓰라 했으니까 1.5 해주게 되면 얼마? 루트 30 이거 여기에다가 11m 해가지고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11 해가지고 이거 루트 220으로 쓴 학생들 꽤 있을 거야. 안 된다 이거야. 왜? 밀도가 다르니까 안 된다. 알겠죠?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닫힌 개에서 1kg의 물이 120도씨 일정 온도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200kPa의 일정 압력에서 모두 기화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해가지고 물어봤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델타 H 쓰면 되죠. 델타 U 더하기 뭐가 된다? P 델타 V. 그러면은 델타 U라고 하는 놈은 델타 H 마이너스 뭐가 돼? P 델타 V가 될 거고 엔탈피 값 주어졌죠?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2700kJ에 열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2700kJ 빼기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가 돼? 200kPa니까 200kN 제곱미터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부피 변화인데 얼마냐면은 수증기의 비부피가 얼마냐면 0.9 메타 삼승 퍼 킬로그램이고 여기서 뭐가 돼? 물의 부피 빼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서 물의 비부피는 무시한다며 0. 그러면 2700 뭐가 된다? 킬로줄 빼기 여기에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킬로 뉴턴 메타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저기죠? 보게 되면은 델타 U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1kg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kg 곱해주면 되죠. 1kg 그럼 없어지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180 뭐가 돼? 킬로줄이고 빼주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2520
킬로줄 해서 얻어낼 수 있죠. 답을. 다음 18번에서 무차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무차원수는 그 지방직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무차원수 일일이 다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가지만 좀 외워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슈미트 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주어지죠. 확산계수분에 뭐가 된다? 요거 동점도. 자, 요거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로 D분의 뮤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된다? 자, 요거를 우리가 운동합 점도라고 부르고, 요거를 분자 확산도라고 하죠. 분자 확산도. 다음에 자, 프란틀 넘버는 어떻게 주어진다? K분의 뭐가 된다? CP 뮤이고, 요거는 알파분의 요렇게 주어지죠. 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운동량 확산도, 요거를 뭐 열 확산도로 나눠준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뭐 그라쇼프 넘버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거 상당히 복잡하죠. 자, 뮤의 요거 뉴의 제곱에 G 베타 해놓고 뭐가 돼? TS 빼기 T 무한대. 그 다음에 L의 세제곱. 이거는 뭐냐면 부력과 점성력의 뭐가 돼? 비율이죠. 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에 나오는 스태튼 넘버는 어떻게 된다? 로 CP V 분의 뭐가 된다? H 해서 어떻게 주어져? 얘네들은 바꾸면 R이 PR 분의 뭐가 된다? 너셀수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뭐가 돼? 1번이 틀렸죠. 슈미트수는 물질 전달, 요거 운동학 점도분의 요거를 분자 확산도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쵸? 다음에 19번, 펌프에서 일어나는 공동화 현상. 요거는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캐비테이션, 우리가. 뭐냐면,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수온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펌프의 흡입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흡입부. 흡입부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보게 되면은 흡입부의 압력이 뭐보다 낮아져? 물의 증기압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 물의 압력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물의 압력이 그 온도 있죠. 온도에서의 그 증기압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끓죠. 그쵸? 그렇잖아. 왜냐하면 끓는 점이라는 게 뭐였어? 끓는 점이라는 게 외부 압력과 증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끓게 되니까 여기서 기포가 심하게 발생이 돼. 그럼 물을 이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포만 이렇게 가게 되면 원심 펌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 날개가 헛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은 안 올라오고 이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물을 집어넣어야 마찰이 줄어드는데 물을 실어 나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마찰이 심해지니까 심하면 어떻게 된다? 펌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그 압력을 우리가 네트 포지티브 석전 헤드 그래서 유효 흡입도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요 수온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돼. 이렇게 낮은데. 그 다음에 흡입 거리를 어떻게 돼?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펌프에서 일어나는 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펌프 전단에 있는 저장조를 어떻게 된다? 높은 곳에 올리면 되지. 올리면 어떻게 돼? 요런 효과가 생기니까. 그쵸? 자, 저장조에서 펌프로 유체를 보내는 파이프의 직경을 작게 한다.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큰일 나죠. 요거 더 심하게 납니다. 캐비테이션이. 임펠러 속도 증가시켜도 안 되고 온도 높여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자,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정제어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나왔죠? 자, 공정제어 중 입력 변수는 조절 변수와 뭐가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외부 교란 변수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조절 변수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건 뭐가 돼?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하는 변수를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제어 오차는 어떻게 된다? 설정값에서 제어되는 변수의 뭐가 돼? 측정값을 빼주는 게 바로 제어 오차죠. 요거는 외부 교란 변수는 측정을 통해 해당 공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이용이 된다. where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external disturbance. where라는 측정이 어떻게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측정이 되면 어떻게 돼? 미리 측정을 해서 where안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어에 이용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eed forward 제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입력 변수는 공정에 대한 외부의 영향이고 출력 변수는 외부에 대한 뭐가 돼? 공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020년도에 그 실시된 국가직 공무원 화학공학 일반에 대한 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문제가 뭐 조금 어렵고 나한테 좀 어렵다 뭐 느끼는 분들도 있고 쉽다고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 절망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요렇게 하나하나씩 정지해 나가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들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